대마도에서의 이튿날, 꽉샘과 KSI 요원들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흔적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날씨까지 좋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된 여정. 대마도에서의 마지막 날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호텔 뒷길로 일본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하천길을 걷는 꽉샘. 기분이 좋아서인지 나레이션을 넣지 못할 정도로 말이 많아졌습니다. 가식 아니죠? 완전 가식. 여기는 뭐 이런 그래서 나이키나 잠시만 음소거를 좀 할게요. 아디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 자, 다시. 하천길을 거닐며 수다 산매경에 빠졌던 꽉샘에게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하천 벽 쪽에 새겨진 조선통신사 행렬도입니다. 얘네는 내수가 짱인가 봐. 이런 섬까지도. 우와, 봐봐요. 조선통신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되게 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을 보면은 저게 깃발 같은 걸 하고 얘 그대로 상상을 하면 돼요. 이때 당시 아, 저렇게 말을 타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모자를 쓰고 저런 깃발을 들고 저렇게 끝없이 왔다 갔다 했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냥 보고 에 잘했네 이게 아니라. 대마도의 날씨 덕분인지 너무 신이 난 꽉샘. 이즈하라 하천길을 지나 다음 장소로 향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나란히 위치해 있다는 고려문과 조선통신사비 스시마 역사민속박물관입니다. 열심히 지도를 보며 가야 할 길을 익히는 꽉샘. 본격적으로 다음 장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길을 걷던 꽉샘. 저 표정은 뭘까요? 꽉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껌도 씹어 맞지?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길이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딱 보면 이 돌이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 딱 보면은 아, 이 지역은 뭘로 구성됐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할 수 있죠. 일단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섬인데 이 돌을 갖다가 어디서 외부에서 공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많은 돌을. 그럼 어디서 나왔겠어? 주변에서 산에서 깎아서 왔겠죠. 아, 보니까 화강암이네. 이거 화강암지 됐죠. 예를 들었을 때 제주도 한번 가봐요. 제주도의 보도블록이 어떻게 돼 있어? 다 현무암이에요. 그 현무암 돌을 갖다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또 사회 공부를 알아야 이런 또 지식이 생기는 거죠. 이즈하라 하천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고려문과 조선통신사비 스시마 역사민속박물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문은 옛 이즈하라의 성문으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태풍으로 인해 훼손되어 1989년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조선통신사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활발한 교류와 우호관계를 21세기 한일 우호의 지향점으로 삼고자 1992년 세웠다는 조선통신사비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비 옆으로는 대마도의 문화재, 역사자료, 민속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스시마 역사민속박물관이 위치해 있는데 관람은 가능하지만 촬영이 불가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고려문과 조선통신사비, 스시마 역사민속박물관을 둘러본 꽉샘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역시 실제로 와야지 많이 느끼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적인.
정말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되는 공부죠. 공부.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 패망한 나라의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곳. 라스트 프린세스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앞에 다다랐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곳 요 조선시대 황실, 황리라고 불리는 우리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앞에 와 있습니다. 요 덕혜옹주라고 하면은요, 조선 말 고종황제라고 잘 아시죠? 우리 고종황제의 딸로서 정부인이 아니고요, 후궁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주라고 불리진 않고요, 옹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종황제가요, 60살 회갑 때 이렇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정말 이뻐했다 그래요. 그러나 1910년 우리 조선은요, 일본에게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자기 사랑스러운 아버지 요 고종도요, 1919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본은요, 이 패망한 이 조선시대 왕실을 갖다가 존재를 좀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요 덕혜옹주마저도 결국은 일본에 강제 출국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땅 대마도 번주의 아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역시 그 힘든 삶 속에서 결국은 이혼도 하게 되고요, 자기의 자식마저도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국 땅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먼 이국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소식을 듣게 되고요, 1962년 이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당시 이제 결국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패망하지 않았다면 이 삶은, 이 덕혜옹주의 삶은 어땠을까요? 괜히 가슴이 좀 짠해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또 이곳 땅에서 또 억울하게 또 돌아가신 우리 최익현 선생님이 또 계시다고 해서 그곳을 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동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마도의 명물이라는 모스버거를 맛보러 왔습니다. 꽉쌤, 맛이 어떤가요? 이게 원래는요, 그림을 봤을 때 우리 파닭처럼 우리 돈가스 소스에 파가 이만큼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파가 아니었어. 양배추야, 양배추. 양배추 이만큼 있고 그냥. 아무튼 일단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또 괜찮은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모스버거 덕분에 속이 든든해진 꽉쌤. 바로 다음 장소인 최익현 선생 순국지비를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꽉쌤은 출발함과 동시에 또 수다산매경에 빠졌습니다. 고양이도 많다는 둥, 길이 깨끗하다는 둥. 순간 촬영 중이던 PD는 말 좀 그만하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다행히도 15분 후 꽉쌤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없이 한숨만 무한반복 내쉽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나오지 않는 최익현 선생 순국지비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이던 꽉쌤. 드디어 헤매고 헤매다 최익현 선생 순국지비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꽉쌤, 이제 최익현 선생이 어떤 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선생님은요, 대마도 스시마섬에 우리 조선 말 우리 성리학자이자 대보수파이신 최익현 선생님의 순국집이 앞에 있습니다. 최익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그죠? 우리 흥선대원군 때 도끼상소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왕이 오르자 우리 개화 정책을 하고 나면서도 개화 반대 운동, 위정 척사 운동을 갖다가 강력히 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일본의 침입이 자꾸 이루어지자 항일 의병 운동을 하셨고요. 결국 이제 을사족이 체결되자 을사회를 강력히 하시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쪽 대마도까지 오게 되시고, 결국은 일본이 주는 밥,
이를 유배지에서 일본이 주는 밥은 절대 먹지 않겠다 단식까지 강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74세였는데 결국 그런 단식에 대한 후유증으로 병을 앓고 결국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이분 또한 여기서 이 타국 땅에서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역사를 책임지기 위해 떠났던 대마도 대책회의.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2013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여러분들에게 대마도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아 보여줄 수 있었던 소중했던 시간. 최익현 선생 순국지비를 마지막으로 대마도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꽉쌤과 KSI 요원들. 꽉쌤은 대마도 대책회의를 마무리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단은 가슴이 뭔가 뿌듯해요. 정말 열심히 워크숍 준비하면서 그리고 2013년을 갖다가 계획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이 될까 서로 토론하고 밤새 회의를 하면서요. 이제 뭔가 다시 태어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돌아가서 다음 주에 뭐 하고 또 강의도 열심히 찍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약간 좀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덕혜 옹주기 그리고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를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다시 한번 좀 깊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아픔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갖다 우리 제자들이 제대로 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또 꽉쌤이 우리나라 역사를 또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한강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2013년 이 꽉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다! 화이팅!